충북도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망사고 관련 도단위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2023년 정부 예산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민선 8기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충북도가 60%, 교육청이 4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망사고 관련 도단위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합동분향소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됐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각 시군 시장과 군수 및 단체장,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별도 시기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연고 피해자 파악을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2023년 정부 예산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종결, AI 영재고 설립 등 지역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및 시설 개량 등 핵심 사업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 증액 반영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날 만난 국회의원들은 충북 현안 사업에 적극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으며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철도의 복선화를 통한 고속화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민선 8기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충북도가 60%, 교육청이 4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됐습니다. 충북도와 교육청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됐으며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가 지난해보다 27.5% 대폭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충북도 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 대표도서관 설립을 비롯한 공동협력 제안 사업을 건의했고 윤건영 교육감은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해 등을 다시 생각하면서 도정의 중심에는 항상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철저하게 안전위에 세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만약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치안 안전, 건설 안전, 교통 안전, 수많은 안전이 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충북도의 안전에 대한 재점검, 또 깊이 있는 성찰, 또 새로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지사는 백두대간을 넘어 인접지역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세종역의 문제를 넘어 세종시와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대전시가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충북이 인접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문을 열면 물류와 산업, 삶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도는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14명 중 10명을 청년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제2차 충청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청년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제1회 주한 외교사절 및 경제단체 초청 충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청남대를 홍보하고 충북의 IT와 바이오 등의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참석한 국가와의 수출입 현황과 각국 기업들의 진출 상황 등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진천에 위치한 CJ 제1제당 블로썸 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식품 스마트 팩토리 투어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한 컨소시엄 구축 협약이 확대 체결됐습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은 저개발국가 백신 개발, 생산 등을 위한 필요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바이오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웅제약과 GC 녹십자가 실습 교육을 담당합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국내 바이오 대기업 및 유관기관, 지역대학과도 협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키프라임 리서치가 오송 캠퍼스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최신의 바이오 R&D 정보와 결과물이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위해 충북 오송으로 모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프라임 리서치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영장류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 민간 기업이자 세계 7위권의 영장류 연구시설입니다. 강종구 키프라임 리서치 회장은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개발 관련 연구자들이 키프라임 리서치 오송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오픈랩도 마련해 미래 팬데믹 대비와 백신 자주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행사에 참여해 김장김치 담그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도와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시각장애인 특화 전기차량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증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육성한 사회적 기업 이지무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점자 및 음성 안내 편의 사양이 적용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게 됩니다. 이번에 기증된 전기자동차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3곳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도내 11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충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의 인구 감소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됩니다. 도는 그간 제도 웹툰과 라디오 캠페인을 마련하고 주요 IC와 오송역, 공항 등의 현수막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 원정대를 촬영해 11월 중 충청북도 공식 유튜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충북도 북부 출장소가 농촌마을의 노후된 전기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북부 출장소 기능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설 점검을 받은 주민들은 마을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이번 봉사활동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이 11월 한 달간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 설치 시설과 의무 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 등입니다. 각 시군 보건소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해 미비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